내 몸보다 큰 shepherd도 아니고 그저 길거리에서 짬밥이나 얻어먹던 똥개 한 마리가 피칠갑이 된 채 제 바짓가랑이를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짐승의 눈에 눈물이 고인 걸 본 적 있으신가요? 그놈은 마치 말을 하려는 듯 처절하게 짖으며 저를 어두운 폐가 구석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놈아, 이게 대체 누구 피냐? 너 어디가 터진 게야? 제가 비명을 지르며 따라간 그곳에는 온 동네가 사흘 밤낮을 찾아 헤매던 정순 할머니가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이 녀석은 동네 사람들에게 물벼락이나 맞던 천덕꾸러기였습니다. 저 더러운 개새끼 좀 치워. 재수없게 왜 우리 집 앞에서 알랑거려. 시장통 상인들이 던진 배춧꼬리에 얻어맞으면서도 꼬리를 흔들던 바보 같은 녀석이었죠. 이름도 없이 그저 누렁이라 불리던 그놈이 우리 동네를 뒤집어 놓을 영웅이 될 줄은 그땐 귀신도 몰랐을 겁니다. 사람보다 나은 짐승이라는 말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경찰 수백 명이 투입되어도 못 찾았던 실종 사건의 실마리를 왜 이 작고 초라한 유기견만이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폐가 안에서 누렁이가 온몸으로 막아서고 있었던 진짜 공포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저 김만석이가 가슴에 묻어두었던 우리 동네 진짜 영웅, 누렁이의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2이 된 김만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 이곳은 재개발 소식만 10년째 들려오는 시간이 멈춘 듯한 낡은 달동네입니다. 골목은 좁고 가파르지만 담벼락마다 핀 능소화처럼 사람 사는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죠. 하지만 이 정겨운 동네에도 모두에게 미움받는 불청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놈은 언제부턴가 우리 골목에 나타난 누런 잡종견이었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지 털은 푸석푸석하고 한쪽 귀는 싸움이라도 했는지 살짝 접힌 채로 동네를 배회했지요. 사람들은 그 녀석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저놈의 똥개 또 왔네. 아, 저리 안 가. 쌀집 영감님은 가게 앞에 오줌이라도 싸면 빗자루를 휘둘렀고 세탁소 아줌마는 병균 옮는다고 물바가지를 퍼부어대기 일쑤였죠. 사실 저도 처음엔 그 녀석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적적한 노인네 집에 짐승까지 꼬이면 집안 꼴이 뭐가 되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비 오던 날 밤이었어요. 대문 밖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나가 보니 이 녀석이 처마 밑에 바짝 붙어 몸을 달달 떨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놈아, 비 다 맞고 여기서 뭐하냐? 가서 주인 찾아가야지. 제가 툭 던진 말에 녀석이 고개를 들더군요. 그 맑고 슬픈 눈망울을 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마치 자기를 좀 봐달라고 자기도 무섭다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남몰래 녀석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때 남은 북어 대가리를 삶아주거나 정육점에서 얻어온 비계 몇 점을 신문지에 싸서 골목 어귀에 놓아주곤 했죠. 자, 이거 먹고 어디 가서 얻어맞지 말고 다녀라. 알았냐? 그 녀석은 제가 음식을 내려놓기도 전에 꼬리를 프로펠러처럼 돌려대며 반겼습니다. 어찌나 힘차게 흔드는지 엉덩이가 들썩거릴 정도였죠. 동네 사람들은 그런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김영감님도 참 저런 똥개를 왜 자꾸 챙겨줘요? 버릇 나빠지면 책임질 거야? 그러면 저는 허허 웃으며 넘겼습니다. 임자 없는 짐승인데 배라도 채워줘야지 어쩌겠나. 저 녀석도 나처럼 혼자라 동병상련인가 보네. 사실 녀석은 저보다 훨씬 싹싹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오면 저 멀리서부터 알고 달려와 신발 끝을 하차대는데 그게 꼭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할아버지 하는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하지만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길고양이들을 위협한다느니 밤에 짖어서 잠을 못 자겠다느니 하는 민원이 빗발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새로 이사 온 빌라 사람들은 구청에 신고해서 당장 잡아가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더러운 개가 돌아다니니까 애들 정서에도 안 좋고 위험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답답하더군요. 누렁이는 단 한 번도 사람을 문 적도 으르렁거린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지나가면 구석에 몸을 숨기던 순한 녀석이었는데 말이죠. 결국 유기견 보호소에서 사람들이 출동했습니다. 그물망을 든 장정들이 골목을 헤집고 다닐 때 누렁이는 본능적으로 제가 사는 집 담벼락 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녀석의 눈에 서린 공포를 본 저도 모르게 문을 열고 녀석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어허, 여기는 내 집 마당이요. 남의 집 마당에 발 들이지 마시오. 제가 억지를 부리며 사람들을 돌려보냈죠. 그날 밤 제 방 문 앞 마루에 웅크리고 누운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습니다. 누렁아, 걱정 마라. 이 하레비가 있는 동안은 너 안 쫓겨나게 해줄게. 누렁이는 제 손길이 따뜻했는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이 아이를 지켜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벌어질 그 끔찍하고도 기적 같은 사건을 겪으며 알게 되었죠. 사실은 이 작은 생명이 저와 우리 동네를 지키기 위해 하늘이 보낸 수호신이었다는 것을요. 누렁이와의 동거가 시작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평화롭던 우리 동네에 불길한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 유일한 말벗이자 누렁이에게 가끔 따뜻한 밥을 내어주던 앞집 정순 할머니의 소식이 끊긴 것입니다. 누렁이가 제 마루 밑에 자리를 잡은 지도 어느덧 열흘이 지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눈총은 여전했지만 녀석은 제 퇴근길을 마중 나오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죠. 그런데 그날은 조금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문 밖 길모퉁이까지 나와 꼬리를 흔들던 녀석이 웬일인지 앞집 정순 할머니네 대문 앞에 찰딱 붙어서 낑낑거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놈아, 너 거기서 뭐하냐? 할머니가 맛있는 거라도 주신대?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누렁이는 안절부절 못하며 정순 할머니네 대문을 발톱으로 긁어댔습니다. 그 할머니로 말할 것 같으면 저랑은 수십 년 지기 이웃입니다. 30의 남편 여이고 혼자 외아들 키워 시집장가 다 보낸 후 지금은 적적하게 적산가옥 골목을 지키고 계셨죠. 가끔 누렁이에게 아이고 저 녀석 털 좀 봐라. 빗질 좀 해줘야겠네 하시며 따뜻한 밥을 챙겨주던 유일한 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텔레비전 소리라도 들려야 하는데 집안이 쥐 죽은 듯 고요했거든요. 제가 대문을 두드려 봤습니다. 정순 할매, 안에 있어요? 나 만석이요. 오늘 시장 가서 떡 좀 사왔는데 좀 드셔보라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문은 잠겨 있지 않았지만 안쪽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죠. 마당에는 할머니가 아끼던 꽃분홍색 고무신 한 짝이 덩그러니 벗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끌려가기라도 한 듯 혹은 아주 급하게 집을 나선 듯한 모양새였습니다. 누렁아, 할머니 어디 가셨니? 너는 알지? 누렁이는 제 물음에 대답이라도 하듯 코를 킁킁거리며 골목 끝 어두운 쪽을 향해 짧게 짖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설마 했습니다. 어디 마실이라도 가셨겠지. 치매 기운이 좀 있다고는 하셨지만 길은 잘 찾아오시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도 정순 할머니네 불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 담배 한 대 피우러 마당에 나왔는데 누렁이가 여전히
정순 할머니네 대문 앞을 떠나지 않고 서성이고 있더군요. 녀석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났다는 것을 직감한 짐승 특유의 기민함이 느껴졌죠. 다음 날 아침 결국 사달이 났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이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동네로 달려온 겁니다. 아들은 사색이 되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엄마, 안에 계세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결국 경찰이 출동해 문을 뜯었습니다. 집안은 깨끗했습니다. 가스불도 꺼져 있었고 지갑도 고스란히 놓여 있었죠. 단지 할머니만 증발하듯 사라진 겁니다. 경찰은 CCTV를 확인하겠다며 나섰지만 우리 동네가 워낙 낡은 골목이라 사각지대가 태반이었습니다. 아이고, 정순 할매가 어디로 갔을까? 그 양반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더니 산으로 간 거 아냐? 아니야. 요즘 빈집털이범들이 이 동네를 노린다는데 혹시 나쁜 놈들이 해코지한 거 아니야?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누렁이는 경찰들의 다리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코를 땅에 박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경찰관의 바짓단을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야? 저리 안 가? 경찰관이 발을 구르며 쫓아내자 누렁이는 깨갱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저에게 달려와 제 바지 자락을 물고는 골목 위쪽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 사람이 살지 않는 흉가촌 방향으로 머리를 돌렸습니다. 누렁아, 너 설마 할머니가 저기로 가셨다는 게냐? 제가 묻자 녀석은 꼬리를 세우고 멍 하고 우렁차게 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녀석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미친 개가 날뛴다며 누렁이에게 돌을 던졌고 아들은 울분에 겨워 아무데나 화풀이를 하고 있었죠. 그날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네가 비를 맞으며 산속이나 폐가에 쓰러져 있다면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챙겨 들었습니다. 경찰은 내일 아침에 수색대를 보강하겠다며 돌아갔지만 누렁이의 절박한 눈빛을 본 이상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자, 누렁아. 내가 길잡이다. 할머니 꼭 찾아야 해. 빗줄기가 굵어지는 가운데 누렁이는 마치 나침반처럼 정확하게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가로등조차 꺼진 우리 동네에서 가장 외진 곳이었습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려 가슴이 조마조마했지요. 누렁이는 앞장서서 가다가도 제가 뒤처질세라 연신 뒤를 돌아보며 저를 살폈습니다. 그놈의 털은 이미 빗물에 젖어 착 달라붙어 있었지만 발걸음만큼은 군대 간 손주놈 행군하는 것보다 씩씩하더군요. 우리가 도착한 곳은 재개발 단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대인 꼬부랑 고개 너머였습니다. 여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서 지금은 빈집들이 흉측한 이빨을 드러낸 채 방치된 곳이었죠. 가로등은 깨진 지 오래라 손전등 불빛 하나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누렁아, 여기는 사람이 살 데가 못 된다. 할머니가 진짜 이런 곳까지 오셨을까? 제 말에 누렁이는 대답 대신 으르렁거리는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평소 순하디순하던 녀석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니 등골이 오싹해지더군요. 녀석은 코를 바닥에 바짝 대고는 무언가 냄새를 쫓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담벼락이 무너진 집 앞에서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 집은 예전에 무당이 살았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근처에도 가기 꺼려하던 곳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사람 키만큼 자라 있었고 썩은 나무 대문은 삐걱거리며 기분 나쁜 소리를 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손전등을 비춰보니 대문 근처 진흙바닥에 이상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사람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할머니들이 신는 고무신 자국과 그 옆을 짓누른 투박하고 커다란 군화 같은 발자국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할머니가 길을 잃으신 거라면 저렇게 커다란 발자국이 같이 있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이게 뭐야? 설마 누가 할머니를? 손이 떨려 손전등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두운 폐가 안쪽에서 아주 미세하게 드르륵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가구를 옮기거나 문을 여는 소리 같았습니다. 누렁이는 털을 꼿꼿이 세우고 낮은 포효를 내뱉으며 그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얼른 누렁이의 목덜미를 낚아챘습니다. 안 돼, 누렁아. 위험해. 일단 경찰에 알려야겠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꺼내 든 순간 절망적인 상황이 닥쳤습니다. 산동네 끝자락이라 그런지 아니면 비바람 때문에 기지국이 고장난 건지 안테나가 하나도 뜨지 않는 겁니다. 서비스 불가 지역이라는 글자가 오늘따라 왜 그렇게 잔인해 보이던지요. 그때였습니다. 폐가 안에서 아주 희미한 신음이 들려왔습니다. 살려주게. 틀림없는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비록 힘은 없었지만 수십 년간 들어온 그 칼칼한 할머니의 목소리가 분명했습니다. 저는 앞뒤 겨를도 없이 담벼락을 넘었습니다. 나이 먹은 노인네 몸이라 무릎이 쑤셨지만 이웃이 사선에 있다는 생각에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누렁이는 담을 넘자마자 마당을 가로질러 본 채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녀석이 갑자기 멈춰서더니 현관문이 아니라 마당 구석에 있는 지하 보일러실 입구로 향하더군요. 그곳은 예전에 연탄을 쌓아두던 깊고 어두운 구덩이였습니다. 누렁이가 그 구덩이를 향해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빗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묵직한 발걸음 소리. 저는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제 뒷덜미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저는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눈앞이 번쩍이며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 빗속에서 누군가 씩씩거리며 내뱉는 욕설이 들렸습니다. 이 늙은이가 왜 여기까지 기어들어오고 난리야? 저 개새끼도 같이 죽여버려야겠네. 그것은 동네 사람이 아닌 아주 낯설고 비열한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신을 잃어가는 제 시야 끝에 누렁이가 그 남자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드는 모습이 환영처럼 보였습니다. 정신이 가물가물한 와중에도 머리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가슴팍을 때리는 것처럼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뒷덜미가 타는 듯이 뜨거웠고 입안에서는 비릿한 피냄새가 올라왔죠. 눈을 뜨려 애를 써보니 뿌연 시야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아까 그 목소리의 주인공, 투박한 우비를 뒤집어 쓴 덩치 큰 사내였습니다. 이 노인네가 진짜 곱게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남자는 바닥에 떨어진 제 손전등을 발로 툭 차버렸습니다. 불빛이 마당 구석을 비추자 그제야 상황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놈의 발치에는 정순 할머니가 쓰던 낡은 손수건이 널브러져 있었고 남자의 손에는 시커먼 쇠지렛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놈은 요즘 이 일대의 빈집을 털며 노인들을 위협한다는 소문의 주인공, 바로 그 연쇄 빈집털이범이 분명했습니다. 그놈이 제게 다시 다가오려던 찰나였습니다. 빗줄기를 가르며 누런 번개 같은 것이 그놈의 팔뚝을 덮쳤습니다. 누렁이는 평소 꼬리나 흔들며 배를 보이던 그 순둥이 누렁이가 아니었습니다.
녀석은 짐승의 본능을 깨운 듯 죽일 듯이 으르렁거리며 남자의 우비 소매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아, 이 미친 개새끼가 안 나? 이거 안 놓냐고. 남자가 쇠지렛대를 휘둘렀습니다. 퍽 하고 무거운 타격음이 들렸고 누렁이가 깨갱하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렁아, 안 돼. 도망가. 목소리를 내고 싶었지만 입술만 달달 떨릴 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렁이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습니다. 녀석의 다리 한쪽이 위태롭게 흔들렸지만 녀석은 다시 앞발을 세우고 그놈과 저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녀석의 입가에는 남자의 우비 조각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고 눈빛은 마치 할아버지는 내가 지킬 거야 라고 말하는 듯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짐승의 기세에 눌린 걸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반격에 겁을 먹은 걸까요? 그놈은 침을 뱉으며 뒤로 물러나더니 보일러실 지하 입구로 후다닥 뛰어들어갔습니다. 그곳에 할머니를 가둬두고 본인도 숨으려 했던 모양입니다. 누렁이는 그놈을 쫓아가는 대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녀석의 온몸은 빗물과 진흙으로 엉망이었고 아까 맞은 옆구리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제 얼굴을 핥았습니다. 따뜻하고 축축한 그 느낌에 정신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누렁아, 너 다쳤잖아. 나 버리고 가. 제가 힘겹게 손을 뻗어 녀석의 머리를 만지자 누렁이는 제 바짓가랑이를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있는 힘껏 저를 질질 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흉가 마당, 진흙탕 속에서 녀석은 자신의 몸보다 몇 배는 무거운 저를 안전한 담벼락 밑으로 옮기려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녀석이 아침부터 왜 그렇게 정순 할머니네 대문을 긁어댔는지, 왜 굳이 이 험한 폐가까지 나를 인도했는지 말입니다. 녀석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홀로 사는 할머니의 위기를, 그리고 이 동네에 숨어든 악마의 존재를 말이죠. 사람들은 그저 똥개라고 무시하며 돌을 던졌지만 이 작은 생명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소리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젖먹던 힘을 다해 벽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그래, 누렁아. 여기서 죽을 순 없지. 할머니 구해야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다행히 아까 떨어뜨린 휴대폰은 제 주머니 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전히 안테나는 뜨지 않았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높은 곳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누렁이는 제가 일어난 것을 보고는 다시 지하 보일러실 쪽을 향해 매섭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놈이 나오지 못하게 감시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기적처럼 핸드폰의 안테나가 한 칸 깜빡였습니다. 저는 지체 없이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여기 재개발 구역 끝자락 무당집입니다. 사람이 죽어가요. 범인도 여기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가늘게 떨렸지만 상대방에게 제발 전달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는 지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릴 뿐이었죠. 여보세요? 제 말 들리세요? 제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던 그때 멀리서 아주 희미하게 위치 확인됐습니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라는 목소리가 들린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통화가 끊겨버렸습니다. 안테나는 다시 사라졌고 핸드폰 액정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이제 믿을 것은 오직 저와 누렁이,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는 경찰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보일러실 지하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아까 그놈이 다시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놈은 아예 작정한 듯
커다란 식칼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칼날이 번뜩이는 것을 보자 사지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 영감탱이가 결국 전화를 했어? 어차피 경찰 여기 못 가. 길도 험하고 비가 이렇게 오는데 누가 이 구석까지 금방 오겠냐고. 놈은 광기에 어린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빗물 섞인 땀을 닦아내며 놈이 낄낄거렸습니다. 할망구만 조용히 처리하고 뜨려 했는데 일이 귀찮게 됐네. 영감님 미안하지만 오늘 제삿날인 줄 아셔. 저는 뒷걸음질을 치다 그만 마당에 버려진 낡은 장독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놈아, 천벌을 받을 거다. 짐승만도 못한 놈. 제가 소리를 질렀지만 놈은 아랑곳하지 않고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제 생명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싶어 눈을 질금 감았던 그 찰나였습니다. 크르르, 컹, 컹.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포유와 함께 누렁이가 다시 한번 허공을 날았습니다. 이번에는 소매가 아니었습니다. 녀석은 놈의 목덜미를 향해 무섭게 달려들었습니다. 아, 이 미친 개가 진짜. 놈은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누렁이는 재빠르게 놈의 팔을 물어뜯으며 매달렸습니다. 놈의 손에서 칼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둔탁한 소리를 내며 진흙 속에 박혔습니다. 녀석은 놈이 칼을 다시 줍지 못하도록 온몸으로 놈을 밀어붙였습니다. 누렁이는 평소 제가 알던 그 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굶주린 늑대처럼, 아니 주인을 지키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수호신처럼 눈을 부라리며 놈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 놈이 주먹으로 누렁이의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도 녀석은 결코 입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누렁아, 안 돼. 놓아라. 그러다 너 죽어. 제가 울먹이며 소리쳤지만 누렁이는 대답 대신 놈의 살점을 파고들 기세로 버텼습니다. 녀석의 입가에 맺힌 것이 놈의 피인지 아니면 아까 맞아서 터진 녀석의 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빗물은 계속해서 녀석의 몸을 적셨고 붉은 핏물이 진흙바닥을 타고 제 발치까지 흘러왔습니다. 놈은 누렁이의 기세에 질려 비틀거렸습니다. 건장한 사내였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작은 생명의 에너지는 감당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놈은 결국 누렁이를 매단 채 뒤로 고꾸라졌고 그 기회를 틈타 저는 바닥에 떨어진 칼을 멀리 걷어찼습니다. 이놈, 너는 이제 끝났다. 경찰이 오고 있어. 제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놈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들더군요. 다 같이 죽자. 이 폐가에 불 지르면 다 끝이야. 미친놈이었습니다. 놈은 마당에 쌓여있던 마른 집단과 넝마더미에 라이터를 들이댔습니다. 빗줄기가 굵었지만 집단 안쪽은 아직 말라 있었고 순식간에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이 확 번지는 순간 누렁이가 갑자기 놈을 놓고는 지하 보일러실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할머니가 그 안에 계셨습니다. 불길이 입구를 막으면 할머니는 연기에 질식해 돌아가실 게 뻔했습니다. 누렁이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놈을 잡는 것보다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게 먼저라는 것을요. 불길은 비바람을 타고 무섭게 일렁였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사방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그놈은 불길이 번지는 틈을 타 담벼락을 넘어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도망가는 범인보다 지하 구덩이로 뛰어들어간 누렁이가 먼저였습니다. 누렁아, 안 돼. 거긴 불길이 번지고 있어. 나오너라. 제 외침에도 누렁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연기가 가득 찬 지하 보일러실 입구로 망설임 없이 몸을 던졌습니다.
저는 타들어가는 집단 더미를 맨손으로 치워내며 울부짖었습니다. 정순 할매, 정신 차리쇼. 나 만석이요. 잠시 후 지하 안쪽에서 컹컹거리는 날카로운 짖음과 함께 무언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을 비춰보니 연기 자욱한 계단 위로 누렁이가 정순 할머니의 저고리 깃을 입에 물고 필사적으로 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정신을 잃으신 듯 축 늘어져 있었고 누렁이의 작은 몸은 할머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사들사들 떨리고 있었죠. 이런 세상에 누렁아 조금만 더 힘내라. 제가 계단 아래로 손을 뻗어 할머니의 겨드랑이를 낚아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망친 줄 알았던 그놈이 담벼락 위에서 커다란 돌덩이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놈은 얼굴이 피범벅이 된 채로 광기 어린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놈들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다 같이 여기서 타 죽어버려. 놈이 돌을 내리찍으려는 찰나 멀리 골목 아래에서 정지. 경찰이다. 손들어. 하는 고함과 함께 눈부신 서치라이트 불빛이 폐가 마당을 덮쳤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놈은 당황해 돌을 떨어뜨렸고 그대로 담 밖으로 뛰어내리려다 미리 잠복해 있던 형사들에게 목덜미가 잡혔습니다. 잡았다. 이 새끼, 꼼짝 마. 경찰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고 저는 할머니를 끌어안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찰들이 소화기를 뿌려 불을 끄는 동안 제 품 안에 할머니가 가느다란 기침을 내뱉으셨습니다. 만석인가. 할머니의 눈이 떠지는 걸 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누렁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렁아. 제가 다급하게 이름을 부르자 폐가 구석에서 녀석이 절뚝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녀석의 옆구리는 아까 놈이 휘두른 쇠지렛대에 맞은 탓인지 털이 붉게 젖어 있었고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는지 연신 캑캑거리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누렁아, 아이고 이 녀석아. 내가 사람을 살렸다. 내가 할머니를 살렸어. 저는 상처 입은 누렁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녀석은 기운이 하나도 없는 와중에도 제 손등을 거친 혀로 한번 하차주더니 안심했다는 듯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할머니를 들것에 실어 나르는 동안 저는 누렁이를 가슴에 꼭 품고 놓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 한 명이 저희 쪽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이 개가 범인을 끝까지 물고 늘어졌다면서요? 저희가 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준 게 이 녀석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비는 어느덧 가늘어지고 있었고 구급차의 빨간 불빛이 낡은 폐가 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보았습니다. 누렁이의 입 주변에 묻은 할머니의 저고리 조각과 녀석의 발바닥이 할머니를 끌어올리느라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것을요. 그건 미물이라 천대받던 생명이 보여준 가장 숭고한 기적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은 한바탕 소동이 일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고 할머니를 가둬두고 동네 빈집을 털어온 그 범놈은 현행범으로 구치소에 쳐넣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관심은 온통 제품 안에서 축 늘어진 누렁이에게 가 있었죠. 선생님, 제발 이 녀석 좀 살려주세요. 이놈이 사람을 둘이나 구했습니다. 저는 인근 동물병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 동네 사람들에게 구박받던 꾀재재한 유기견이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이었습니다. 수의사 선생님은 누렁이의 상태를 보더니 혀를 내둘렀습니다. 갈비뼈가 2대나 나갔고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네요. 이 몸으로 어떻게 그 무거운 사람을 끌어올렸는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누렁이는 꼬박 사흘을 알아누웠습니다. 녀석이 사경을 헤매는 동안 우리 동네에는 기적 같은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김영감네 똥개가 알고 보니 영물이래. 정순 할매를 그 폐가에서 끌어냈대. 범인 칼날을 온몸으로 막았다잖아. 평소 누렁이에게 물을 뿌리고 빗자루를 휘둘렀던 세탁소 아줌마와 쌀집 영감님도 면목이 없었는지 병원 앞에 고기 통조림이며 따뜻한 담요를 두고 가더군요. 정순 할머니의 아들은 제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짐승만도 못하게 그 녀석을 무시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살려준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누렁이가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녀석은 정신이 들자마자 꼬리를 아주 살짝, 정말 아주 살짝 흔들더군요. 그 미세한 움직임을 본 순간 저도 모르게 아이처럼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고맙다, 누렁아. 살아줘서 정말 고맙다. 퇴원하는 날 동네 골목 입구에는 생각지도 못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 영웅 누렁이 환영이라는 조촐한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구청에서는 누렁이에게 의로운 경공이라는 표창장과 함께 평생 사료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누렁이는 그런 화려한 잔치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제 곁에 딱 붙어 걷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퇴원 후 처음으로 마주친 정순 할머니를 보자 녀석은 언제 아팠냐는 듯 달려가 할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비벼댔습니다.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은 채 누렁이를 꼭 껴안으셨죠. 아이고, 내 새끼. 내가 나를 살렸구나. 이 미천한 할망구가 너한테 큰 빚을 졌다. 그날 이후 누렁이는 더 이상 골목의 불청객이 아니었습니다. 누렁이가 지나가면 시장 상인들이 제일 좋은 고기 부위를 잘라 내어주었고 아이들은 누렁이의 이름을 부르며 뒤를 졸졸 따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자 신기하게도 누렁이의 푸석했던 털에 윤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짐승도 사랑을 먹고 살면 빛이 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제 삶에 찾아왔습니다. 늘 혼자라 쓸쓸했던 제 집 마당에 누렁이의 숨소리가 가득 찼고 녀석을 보러 놀러 오는 이웃들 덕분에 제 집은 동네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영웅이 제 삶의 구멍난 부분까지 따뜻하게 채워주고 있었으니까요. 사건이 지나고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동네는 재개발 공사 소식으로 여전히 어수선하지만 제 마음만큼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녀석은 더 이상 이름 없는 똥개나 누렁이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지어준 김복동이라는 어엿한 이름이 생겼거든요. 복을 가져다준 동반자라는 뜻이죠. 복동이는 이제 우리 동네의 명실상부한 보안관입니다. 아침마다 제가 마당을 쓸고 있으면 녀석은 정순 할머니네 대문 앞으로 달려가 꼬리를 흔들며 할머니의 안부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대문을 활짝 열고 나오셔서 복동이의 귀를 만져주며 말씀하시죠. 복동아, 어제 잠은 잘 잤니? 할미가 오늘 북어 국물 좀 냈는데 좀 먹을래? 예전 같으면 유기견이 돌아다닌다고 눈살을 찌푸렸을 사람들도 이제는 복동이가 보이지 않으면 먼저 묻곤 합니다. 김영감님, 복동이 오늘 어디 갔어요? 우리 집 애가 복동이 주려고 간식 사왔는데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데 이 작은 녀석은 그 어려운 걸 꼬리 한번 흔드는 것으로 해내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는 가끔 밤마다 복동이의 상처난 옆구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합니다. 그날 밤 녀석은 무슨 생각으로 그 무서운 불길 속으로 그리고 칼을 든 괴물 앞으로 뛰어들었을까요? 아마도 녀석에게는 본인의 목숨보다 저와 할머니가 베풀어준 아주 작은 온정 하나가 더 소중했을지도 모릅니다. 짐승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요. 복동이는 저에게 그 말이 진실임을 온몸으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요즘 저는 복동이와 함께 저녁 노을을 보며 산책하는 재미에 삽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오를 때면 이제는 나이가 들어 무릎이 아픈 저를 배려하듯 녀석은 서너 걸음 가다 멈춰 서서 저를 돌아봅니다. 마치 할아버지, 천천히 오세요. 제가 기다릴게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맑은 눈을 깜빡이면서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제가 복동이를 거두어 목숨을 구해주었다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구해진 것은 복동이가 아니라 저였다는 사실을요. 삭막하기만 했던 제 노년의 삶의 기적을 선물하고 다시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을 깨게 해준 것은 바로 이 작은 아이였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골목마다 밥 짓는 냄새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복동이가 제 손등을 한번 합더니 집 방향으로 앞장서서 뛰어갑니다. 저 녀석의 씩씩한 뒷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여러분, 혹시 길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배회하는 작은 생명을 보시거든 모질게 대하지 말아주세요. 그 녀석들도 우리와 똑같이 따뜻한 온기를 그리워하는 귀한 생명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녀석이 여러분의 삶에 생각지도 못한 가장 큰 기적을 몰고 올 수오신일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밤도 우리 복동이는 제 머리맡에서 새근새근 숨을 쉬며 잠이 듭니다. 그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저도 행복한 꿈을 꾸려 합니다. 우리 동네 진짜 영웅, 복동이와 함께하는 이 소중한 시간들이 영원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